자, 인사하겠습니다. 전체 봉수. 영쌤께 인사. 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편안하게는 앉아있대. 쌤 강의는 정말 눈에 불을 켜고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선생님 생각에는요, 좀 학폭을 일으키는 좀 나대는 친구들만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법상으로, 학교폭력법에 의해서 법상으로 모든 학교에서 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법도 필요 없는, 학교 교칙도 필요 없는 친구들이 여기에 대부분이에요. 정말 착하고 바르게 자기의 꿈을 키워나가는 친구들이 우리 중3들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선생님은 우리 중3들을 믿고 가는데 그 몇몇 친구들 때문에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몇몇 친구들은 당연히 잘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착하고 자기 인생을 바르게 커나가는 학생도 이 정도의 법은 알고 있어야, 규칙은 알고 있어야 내가 피해를 안 받아요. 내가 피해를 받는다고 하면 당장 그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해줄 줄 아셔야 돼요. 그게 어느 정도의 작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알고 있으면 용기가 생기고요. 모르면 용기가 안 생겨요. 여러분 단순히 이제 중3이 아닙니다. 선생님은 항상 중학교 3학년 되는 친구들에게는 중3이라는 말을 안 써요. 예비 고1이라는 말을 씁니다. 좀 더 책임을 더 지우는 말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앞으로의 1년 뒤에 내 모습을 그릴 줄도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비 고1이라는 말은 굉장히 내 인생에 중요한 말입니다. 이제 졸업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중3 됐는데 벌써 졸업 이야기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졸업식 1월입니다. 이제 벌써 4월 달이에요. 4, 5, 6, 7, 8, 9, 10, 11, 12 끝입니다. 졸업식이요. 바로 코앞에 와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그걸 잘 압니다. 1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고 중3 때 1년은 1년이 아니에요. 중3 때 1년은 6개월에 불과합니다. 여름방학 진짜 빨리 올 겁니다. 여름방학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졸업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생각을 빨리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들은 좀 더 계획성 있는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학교폭력법 제14조, 제15조에 의해서 영웅쌤 여러분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매 학기당 1회 이상인데요. 학교폭력에 관한 학교 교육은 1회 이상인데 보통 물어보면 한 3회, 4회, 5회, 어떤 친구는 10회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교육하는 사람 죽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학폭 교육 받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로 가서 학폭 교육 받을 텐데 아마 여러분 3년 동안에 영웅쌤이 교육하는 것 이상의 학폭 교육을 받지는 못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학교 폭력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대처하는 셈도 크게 보지 못할 겁니다. 물론 학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영웅쌤이 대처 어떻게 하나 모르는 친구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이 나쁜 짓을 하는 친구는 그냥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쁜 짓을 한다는 것은 나쁜 짓 하는 그 친구를 위해서라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되죠. 내버려 두면 더 나쁜 아이가 됩니다. 내버려 두게 되면 피해자는 더 깊은 피해자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피해자도 가해자도 더 아픈 상처만 남기는 게 학교폭력이기 때문에 초반에 영웅쌤이 강하게 잡지 않으면 둘 다 위험해지는, 불행해지는 그런 길을 가는 것이죠. 여러분들만 학폭 교육을 받는 게 아니고요. 학교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과 종사자들은 다 학폭 예방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부모님까지도 학폭 예방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미 영웅쌤은 여러분 선생님들하고 부모님들 다 교육을 시켰습니다. 3학년 1반부터 1학년 8반까지 담임선생님들이 학폭을 대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영웅선생님이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동일하게 학생을 지도합니다. 어떤 부모님 같은 경우 우리 학교에는 없는데 다른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와서 피해자 부모님이 가해 학생을 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피해 학생이 안 돼버리고요. 피해 부모가 가해 부모가 돼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외부인의 접근을 아주
강하게 막는 이유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폭력 내가 가해자건 피해자건 무조건 선생님께 또는 경찰에게 신고해서 상해를 받아라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제 부모님이 되겠죠. 여러분들은 갈등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싸운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여러분들은 항상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갈등이라는 것을 과연 얼마나 잘 해결하냐에 따라서 그 모둠이, 그 친구 그룹이 아주 잘 성장해 나오고 끝까지 친구 관계가 되느냐, 아니면 금방 헤어지고 마느냐, 손절하고 마느냐, 그 차이가 바로 갈등 해결을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죠. 이 얘기는 요 글자 여러분들이 중1 때부터 본 1대 봤고요. 중2 때도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순서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친구 관계가 오래 가죠. 근데 이게 안 되는 친구 모임은요, 금방 깨집니다. 지금 드디어 중3이 됐습니다. 혹시 중2 때 사귀었던 친구들이랑 헤어지고 올라왔습니까? 아니면 아직 잘 지내고 있습니까? 잘 지내고 있기를 바라는데요. 만약에 한번 싸우고 손절하고 올라왔다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마 중2 때, 중1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60대 된 아줌마가 친구에게 편지를 썼다고요. 편지 내용은 친구야, 우리 중2 때 싸운 거 이제 그만 화해하자. 나이가 많이 됐지 않니? 중2면 여러분보다 한 살 나는 15세예요. 15세 때 싸운 게 60세가 되어도 화해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여자들의 감정이에요. 감정 대 감정으로 골이 깊어지게 되면 여자들은 헤어나올 수 없는 감정의 골 속으로 빠져듭니다. 자꾸만 상상하여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게 여자들의 감성 능력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남학생들은 정말 오늘 싸우고 내일 또 친해지는 아주 단순한 존재죠. 그냥 그때 싸운 그것만 욱하고 싸웠지 다른 거는 문제가 없거든요. 즉 추가적인 감정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자들은요, 여학생들은요, 초6 때 너 그랬었어. 중1 때도 그랬지. 중2 때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중2 때도 그러네. 중3 때 이제 우리 헤어지자. 그만두자. 감정의 끝이 없습니다. 계속 감정을 만들어내죠. 그렇기 때문에 60세가 되어도 화해 못하는 게 여자들의 감정이에요.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여러분들과 한번 접목시켜봐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편지를 받은 상대방의 아줌마는 단칼에 거절했죠. 난 너랑 화해할 마음 없다. 15세에 싸우고 60세가 되어도 난 너랑 화해할 마음이 없다고 하는 그 아줌마들의 싸움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물론 영욱쌤은 우리 중3들의 관계를 매우 좋게 봅니다. 정말 좋은 사이가 학폭으로 가거나 또는 정말 왼수가 되어서 서로 흘겨보는 사이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여학생 5명이건 4명이건 3명이건 또는 남학생 2명, 3명이건 간에 항상 우리는 같이 어울려 다닙니다. 그러면 같이 어울려 다니기 때문에 갈등, 즉 싸움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죠. 인정해야 됩니다. 그건 가장 기본적입니다. 왜 너랑 나랑 맨날 싸우냐? 맨날 같이 붙어 지내니까요. 너랑 나랑 왜 맨날 말다툼 하느냐? 왜 같이 맨날 말 대화하잖아요. 엄마 아빠가 집에서 싸우듯이 나랑 형이랑 나랑 동생이랑 나랑 언니랑 나랑 누나랑 싸우는 이유가 한 집에서 싸우는 이유는 맨날 밥 먹고 맨날 같이 지내고 맨날 같이 자고 같이 있기 때문에 싸우잖아요. 근데 왜 친구의 너랑 나랑은 싸우면 왜 안 됩니까?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요, 네가 나한테 싸움을 걸어? 네가 나랑 싸워? 그게 이해를 안 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나쁜 습관이고 잘못된 것이죠. 너랑 나랑은 싸울 수 있고 너랑 나랑 친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감정 싸움이 가능한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싸우면요 엄청 큰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막 이렇게. 아니 네가 나한테 왜 그럴 수 없습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싸우면은
내가 너의 맨날 욕하면서 말하는 그 습관이 나는 싫어요. 맨날 니만 결정하는 게 싫어요. 항상 우리 5명, 4명 모임 있으면 좀 센 여학생이 한두 명 꼭 끼어 있습니다. 그럼 어쩐지 걔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독단적으로 어디 가자 그러고, 몇 시에 모이자 그러면 항상 지가 먼저 결정해버리고, 그런 게 나는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친구한테, 야, 왜 맨날 니 혼자만 정해? 같이 좀 정하자. 나도 얘기 좀 하자. 그러면, 그렇게 두 번째, 내가 기분 나쁘다는 것을 감정을 표현할 줄 아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말 잘 못합니다. 왜 그런 말 했다가 또 싸우면 또 싸움 오래 가고 또 같은 무리에서 껄끄러워지기 때문에 그런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쌓이고 쌓이잖아요. 쌓이고 쌓여서 크게 싸우고 손절하고 헤어지잖아요. 그걸 이원으로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남겨도 나중에 폭발. 중간에 사과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친구에게는 내가 쉽게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내 친구한테 내 감정, 내 마음을 쉽게 표현할 줄 못하는 친구가 무슨 친구 사이입니까? 그런 사이는 친구 사이 아니죠, 그죠? 그런데 뭔가 우리 모두면은 나보다 센 친구가 있고 쟤한테 무슨 말 했다가는 조금 뭐 일이 좀 커지는 것 같고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친구 사이에서는 좀 헤어져야 됩니다. 그런 친구 묻으면은 좀 나오셔야 돼요. 문제는 3번이에요. 나는 네가 독단적으로 네 맘대로 결정하는 게 좀 싫어. 같이 좀 결정하자. 라고 말했습니다. 이 친구가 용기내서 감정을 표현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 그랬어? 아, 너 맨날 내 맘대로 결정했어. 아, 미안해. 난 너희들이만 안 알길래 그냥 내가 결정한 거였어. 아, 앞으로 같이 결정하자. 라고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센 친구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언제 얘기한 적 있어? 말도 안 해놓고 왜 지금 와서 그래? 아, 짜증나, 졸라 짜증나. 아이씨, 니랑 안 놀아, 이씨.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말하는 게 여러분 거기에 싸가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걔랑 말 섞기가 앞으로 싫다는 거죠. 그 친구는 우리끼리 같이 다녀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쉽게 헤어진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상대방은 너 때문에 힘들다 그러는데 나는 그러면 아, 나 때문에 힘들구나. 내가 고칠 걸 말을 해야 되죠. 아, 미안해 친구야. 아, 네가 그렇게 생각할 줄 몰랐어. 내가 앞으로 같이 결정하도록 할게. 라고 미안함에 대해서 사과를 해줘, 사과를. 근데 사과할 줄 몰라요. 여러분 선배들 중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선배가 몇 명 있습니다. 작년에 대판 싸워가지고 학폭까지 가려다가 말았어요. 그 여학생을 선생님이 불러서 야, 니는 네가 크게 잘못해놓고는 왜 사과 안 하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 여학생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아, 쌤, 정신 상하잖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쌤이 그게 다 되고 그 여학생한테 야, 이 개땡땡아, 네가 친구냐? 걔랑 아주 개 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싸웠던 그 친구한테는 야, 앞으로 쟤랑 헤어져. 쟤랑 친구하지 마.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친구를 앞에 놓고 친구에 대해서 자존심을 내세운다는 거예요. 자존심이라는 것은 경쟁자에게 내세우는 게 자존심이죠. 경쟁자. 나랑 라이벌. 내가 우리 반에서 성적이 가장 높은 98점이다, 평균. 그래서, 와, 어깨 어서가 하고 있는데, 옆반에, 6반에 보니까 99점이 있네. 아, 자존심 상해. 그때 자존심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친구 관계를 잘못 배워가지고요, 친구한테 자존심이라는 걸 내세웁니다. 자존심 내세우기 때문에 이거 아무짝에도 필요 없습니다. 친구에게 자존심 내세우면, 이게 친구 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항상 너는 나보다 안 이뻐야 돼요. 넌 나보다 항상 못나야 되고요. 네가 나보다 이쁘면 내가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게 자존심이에요. 그러니까 여학생들 사이에서 자꾸만 싸움이 벌어지는 이유가 자존심을 내세우더라는 겁니다. 내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 우리가 모두 옷 다 벗고 목욕탕에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정말 친구잖아요. 그래서 내 친구를 소개시켜 주더라도 야, 얘는 진짜 이쁘고 야, 인간상 하나만큼은 내가 보장할게. 얘 앞으로 잘 봐봐. 진짜 멋진 애야. 라고 말하는 친구가 돼야 되지.
쟤 몰래 싹 빼놓고, 야, 이쁘긴 뭐가 이쁘냐? 딱 화장빨이야, 쟤. 공부도 졸라 못하는 게 잘하는 척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친구입니까? 즉, 내가 위에 있어야 돼요, 항상. 친구보다 위에. 그냥 까야 되고. 그래놓고는 건물에 가서는 그리고 웃고요. 얼마나 못난 인간입니까? 항상 영국쌤은 그런 걸 전부 다 가정교육에 잘못 배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행동하셔야만이 되는 거죠. 미안하다라는 사과를 한다는 것은요, 누구든지에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내 친구라면 내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 친구에게는 미안해 사과라는 걸 수십 번이라도 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영국쌤도 여러분들에게 잘못했으면 항상 미안하다는 사과를 합니다. 선생님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못한다고요. 그런 친구랑은 친구로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친구가 용기 내어서 사과했으면 고맙다고 용서해줘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도 용서 잘 안 해줘요. 그냥 아주 교묘하게 용서해주는 척하면서 계속 울고먹는 친구가 있습니다. 정말 나쁜 친구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요 4단계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이 4단계가 친구들끼리 사이클로만 잘 돌아가느냐, 그게 바로 서로가 서로에게 배려하고 이해하고 챙겨주는 게 그게 친구예요. 그게 잘 되는 친구는 항상 친구입니다. 싸우다가도 또 금방 화해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갈등하지 않는 사이, 싸우지 않는 친구는 위험한 친구라고 봐요. 왜냐하면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선생님 저는 3년 동안에 한 번도 안 싸웠어요. 분명히 누구 한 명 또는 2명이 항상 양보만 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나도 양보하고 받고 서로 주고받는 사이가 건강한 사이입니다. 싸우면서 얘의 성격, 쟤의 성격을 명확하게 아는 친구 사이가 정말 건강한 사이입니다. 내가 맨날 져주고 나만 맨날 왜 양보해야 돼? 나만 맨날 왜 져줘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이는 언제든지 싸워서 손절 가능한 사이입니다. 학교가 고등학교가 달라져도 고등학교 새로 생긴 친구보다 항상 주말에 같이 더 잘 만나는 친구가 이런 친구들이에요. 이런 친구들도 고등학교도 같이 갑니다. 또 고등학교 떨어지게 되면 같이 썼다가 떨어지게 되면 둘이서 그렇게 웁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친구가 되죠. 이 4단계를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옛날에 얘기했습니다. 4단계를 갖다가 선생님이 인감 사용, 그래서 인감을 사용하자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어떤 친구가 되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친구 관계를 이용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학생 5명이서 아는 친구가 총 6명입니다. 6명의 여학생이서 5명의 여학생이 1명을 괴롭히고 때리고 왕따시킨 사건입니다. 학폭까지 갔다가 학폭이 어제 열리면 오늘 극적으로 화해해서 학폭까지 안 간 그 사건입니다. 가해자의 사과글입니다. 친구야, 이 편지 받아서 좀 당황했지. 옛날에 한번 선생님 읽어준 적이 있을 겁니다. 전화로 하려니까 좀 쑥스럽고 문자로 하려니까 또 성의 없어 보이고 해서 생략. 그때 내가 너를 때린 건 너에게 나쁜 감정이 있었다기보다는 나도 모르게 우쭐한 기분에 생략. 그런 실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 많이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정말 그때 이런 미안하다 말밖에 할 말이 없어. 나의 사과를 받아줄 거지? 미안하다 친구야. 5명의 여학생이 마지막에 편지를 쌤이 쓰게 했습니다. 이 친구는 편지 쌤이 총 A4 용지 1인당 5장을 줬어요. 근데 이 친구는 앞뒤 빽빽하게 해서 석 장을 적었습니다. 여학생이 깨알 같은 글씨로. 그러면 얼마나 많이 적었는지 아시겠죠? 선생님도 읽으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굉장히 공부도 잘하는 친구고요. 그 다음에 글 쓰는 솜씨도 좋고요. 중2 때 사건입니다. 지금은 꽤 나이가 먹었어요. 그리고는 피해 여학생이 답장을 씁니다. 나는 너희들이 나한테 계속 악감정이 있는 줄 알았어. 너희들 편지 읽어보니까 눈물도 났고 나 진짜 솔직히 너무 힘들었었거든. 다른 애들 거는 눈물이 안 났는데 너 거 읽으니까 눈물이 많이 나오더라. 편지 읽고 나서 너희들이 미안하다고 하니까 이런 게 진심이구나 하고 깨달았다. 진짜 너희들 편지는 완전 감동이었고 앞으로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다. 완전 친한 사이 말이야. 고민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앞으로 나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너희들도 노력해봐. 중간중간 흐흐 이거 크크 보이죠,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피해자라면 내가 내 친구
5명한테 왕따 괴롭힘 당하고 맞았다라면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용서 못 해줍니다. 그런 경우는 잘 없어요. 남학생들이 싸우면 용서는 쉽게 됩니다. 근데 이 학생들의 5대1 싸움은요, 용서가 거의 안 됩니다. 5대2면 더 안 됩니다. 그 2명이 감정을 나누기 때문에 피해자 2명이 절대 5명 용서 안 해줍니다. 1명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가해자가 얼마나 진심으로 사과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내가 잘못을 해놓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는 거하고 그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나서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중학교 2학년이지만 얼마나 가슴을 울린 일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단적인 예가 됩니다. 말 그대로 이 친구들은 아직도 친하게 지내고 있고요. 지금은 뭐 얼마나 잘 지내는지 이런 일이 있었다는 줄도 모릅니다. 피해자의 마음은 영웅쌤이 달래줄 수가 없어요. 피해자가 상처받았는데 영웅쌤이 어떻게 걔를 달래줍니까? 걔를 때리고 학대한 사람만이, 걔의 진정한 사과만이 피해자의 마음을 녹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셔야 되고요. 이런 일을 안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인생을 바르게 사셔야죠. 그 얘기를 해드립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예인데요. 지금도 체육계의 학폭 때문에 신문방송에 아주 난립니다. 방송도 마찬가지고요. 체육계의 구타 체벌은 지금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왕기춘 선수와 박지성 선수가 과연 체육계의 구타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 관점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느 관점에 더 의미가 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왕기춘이가 말합니다. 나도 후배 시절에 많이 맞아봤고 지금은 선배 입장이다. 후배가 맞으면 분명히 잘못이 있기 때문에 맞는다. 말로 타이르고 주의를 주는 건 누구에게나 한계가 있다. 이게 왕기춘 생각입니다. 잘못했으면 맞아야지, 이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박지성은 나를 때리는 수많은 선배들에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얻어맞는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후배들에게 진정 권위 있는 선배가 되고 싶다면 실력으로 승부하기 바란다. 실력과 인품이 뛰어난 선배에게는 자연스럽게 권위가 생긴다고 생각한다. 둘 다 우리나라를 빛낸 굉장히 위대한 유명한 인물이죠. 하지만 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한 명은 폭력을 정당화하는 사람이고요. 한 명은 폭력은 절대 정당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도 박지성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물이 잘못하고 오죠. 여기서 쌤 강의하고 있는데 여기서 노래 부르고 한다더라도 선생님은 절대 그 학생을 때리지 않습니다. 다르게 처벌하지. 그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사람을 때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선배가 되고 싶으면 선배다운 행동을 해라. 이것이 바로 박지성 선수의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물론 선생님이 뒤에 또 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3이기 때문에 이제 이 나곡중학교의 최고 학년입니다. 최고 선배가 되고요. 항상 최고의 선배가 되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혹시라도 우리 3학년들 중에 내가 선배니까 좀 후배들 좀 교육시켜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당장 그 마음을 버리셔야 됩니다. 학교 폭력의 시작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묻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중1, 중2 때 여러분들이 다 당했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이 피해자였어요. 그때 선생님이 여러분 한 해 선배, 2회 선배에게 물었던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잘 나가던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그 선배들에게 선생님이 가서 물었어요. 너 왜 후배 찍냐? 찍은 이유. 왜 찍었냐? 하니까 이유를 4가지를 댑니다. 첫 번째 이유가 바로 화장 너무 진해요, 쌤. 쌤, 이제 1학년, 2학년 놈의 새끼가 화장이 저렇게 진해가지고 쟤 찍어야 돼요. 쟤 손 좀 봐줘야 돼요. 쌤, 치마 봐요, 제 치마. 얼마나 짧은지 아세요? 1학년, 2학년이 어떻게 치마보다 치마가 더 짧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찍는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너무 나댄대요. 선배가 분명히 복도에 가고 있는데 그 앞에서 나대고 있고 그치? 욕하면서 지나가고. 그러니까 선배가 꼴사나온 거죠. 세 번째, 남자 선배들과 너무 친하다. 이거는 이제 여학생이 한 답과 남학생이 한 답이 있는데 남학생은 의외로 이 말 안 합니다.
여자 3학년 그때 선배가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여자 후배가 3학년 남학생 선배랑 너무 친한 거야. 그러니까 잘 나가는 여학생이요. 걔가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게 어떤 시샘이다, 샘난다, 그런 것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후배가 선배들과 굉장히 친할 때, 그때도 찍는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웃기는 상황이에요.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야, 이게 말이 되냐? 아, 걔 쌤이니까 졸라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 때리고 싶어, 이럽니다. 그 쌤 그랬어요, 걔한테. 나는 왜 네가 마음에 안 들까, 생긴 게? 쌤도 걔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쌤, 제가 생긴 게 어땠어요? 졸라 마음에 안 들어. 아유, 쌤, 제가 얼마나 이쁘긴 뭐 개뿔이 이쁘냐고 내가. 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번째 거는 그냥 걔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선생님이, 야, 니는 뭐 네 가지나, 너희들은 네 가지나 말했는데, 네 가지가 이게 구체적으로 이거 아닌 것 같다. 너희들은 그냥 한마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지. 그냥 선배들은 말합니다. 쟤 졸라 싸가지 없어요, 쌤. 그 싸가지 없는 경우가, 싸가지 없는 거다. 사라져버렸네. 싸가지가 없다라는 말로 한마디로 퉁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후배 싸가지 없다고 한 이유, 또는 그 외에 이 네 가지 말고도 후배를 싫어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선배가 후배에게 찍고, 째려보고, 부르고, 집합시키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학교 폭력의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선배의 갑질이 바로 학폭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쌤, 저는 그때 그렇게 당했는데요. 신고하셨어야죠. 여러분들이 선배라고 해서 과거에 내가 그렇게 당했다고 해서 후배에게 그렇게 하시면요. 후배 이제 신고 잘 합니다. 지금 1학년 선생님이 저번 주에 1학년은 각 반에서 다 선생님이 학폭 교육 다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선생님 1학년 때 다 갑판 학폭 다 기억날 겁니다. 다 했는데 이번 1학년들요. 정말 순진하고 순수해요. 신고 정말 잘합니다. 선생님 신고라고 했더니 한 반에 5건씩 신고해요. 담임선생님한테. 그래서 담임선생님들이 막 힘들어합니다. 영어선생님 도대체 애들한테 어떻게 교육시키길래 꼭 하면 신고하러 온다고. 그래서 걔네들에게 선배가 너를 찍었다. 선배가 째려본다. 선배가 어떻게 한다. 무조건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때리면 보복하면 어떻게 해요? 보복하면 선생님이 강정 보내겠다고 약속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후배 교육시키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적으로 그런 마음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선배에게 좋은 본보기여야 돼요. 본보기. 내가 멋있는 선배가 돼야 되지 후배에게 강압적으로 가르치는 선배는 절대적으로 잘못된 선배라는 점을 반드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후배들이 중3 선배들 학폭으로 신고 오는 일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가해자가 되면요. 여러분들만 벌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학부모 역시 벌을 받습니다. 학부모가 어떤 벌을 받는가? 이렇게 단계가 있습니다. 죄는 학생이 범하고요. 자식이 범하고요. 자식도 벌 받고 부모님도 벌 받는 겁니다. 학생이 1호부터 8호까지, 중학교는 8호까지고요. 고등학교는 9호 전학입니다. 퇴학이죠, 참. 퇴학입니다. 전학은 8호고요. 따라서 학생이 1호를 받으면요. 부모님의 특별교육은 다행히 없습니다. 제로예요. 제로. 1호는 서면 사과예요. 그렇게 큰 학폭이 아니기 때문에 편지 정도 사과를 해서 잘 마무리 지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부모도 특별한 교육이 없습니다. 학생이 2호, 3호를 받게 되면 부모님은 특별교육 4시간 이내를 받으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내가 4호, 8호를 받게 4호부터 8호까지는 이제 중징계입니다. 부모님은 5시간 이상 받습니다. 5시간, 6시간, 7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20시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까지 가장 많이 처벌 내린 부모님의 교육은 15시간이에요. 15시간이면요, 부모님 일을 못합니다. 일주일 내내 다니셔야 됩니다. 자식을 그냥 패 죽이고 싶겠죠. 문제는요, 부모님이 혹 가다가 자식이 했는데 내가 왜 받아? 난 안 받아. 라고 거부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의 어릴 적 잘못이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거는 어릴 적 실수가 아니에요. 내가 의도적으로 판단한 잘못된 결과입니다. 그 결과로 부모님까지
상처를 주지 말라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이제 학폭이 일어난 친구, 가해자인 친구는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해자가 피해자인 친구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겪지 않은 친구도 저런 게 있구나라고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학폭 징계 내용은 생기부에 영원히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생기부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지워준다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가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고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지워요, 선생님? 제가 나를 어떻게 했는데? 라고 하는 억울한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지워지느냐? 학교폭력 징계 조치는 졸업 후 2년 뒤에 삭제합니다. 여러분들은 2022년 1월 달에 졸업하죠. 2년 뒤면 2024년 1월 달에 지워준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그래서 고2 때 지워지는 거예요. 고3 올라가기 초반에 지워주는 거죠. 그런데 단 전담기구의 심의 대상자가 되면은 심의를 통과하면은 졸업 후에 바로 1월달, 2월달에 그러니까 내년 2022년 2월달에도 지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지워지느냐? 졸업하자마자 바로 지워지느냐? 이런 네 가지 조건인데요. 첫 번째 조건이 학교폭력 징계 한 번만 받았을 경우입니다. 학폭 징계 2번 받으면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장 해결도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 지워주는 거예요. 두 번째, 졸업 전 6개월이 경과해야 됩니다. 즉 6개월 그 이전 사건이어야 되지 6개월 이내, 여러분 말하면 6월달까지입니다. 6월달까지만 여러분 사건 일으키는 것만 대상자가 되지 이제 7월달부터 사건 일으키게 되면 그때는 지워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 조건이 학교폭력 징계 반성의 정도가 매우 높고 학교 생활이 바르다는 담임교사, 책임교사 의견 세적 있을 시 담임교사, 책임교사는 책임쌤이죠. 여러분 지금 담임쌤입니다. 학폭 일으킨 친구가 1번, 2번 조건에 만족했어요. 그런데 담임선생님이 너 의견서 제출 못해. 너 그동안 학교에서 3학년 들어와서 어떤 행동했어? 담임선 말 들었어? 안 들었잖아. 근데 뭐 의견서 써달라 그래? 안 써줘. 그러면 얘는 심의기구 못 올라갑니다. 담임이 써주더라도 그 검사는 영옥쌤하고 학생부장이 합니다. 해서 이 친구가 잘했다 싶으면 그 다음에 4단계로 가는 겁니다. 4단계는 다시 이제 조건 1, 3이 충족되면은 드디어 기구에서 심의를 합니다.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만이 지워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워준다는 거예요? 안 지워준다는 거예요? 안 지워준다는 거예요. 정말 3년 동안에 한 번 딱 일으키고 정말 학교생활 바르게 잘한다라면 그때 지워주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교폭력 징계사항은 어떤 경우에도 졸업 전에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졸업이 내년 1월달인데 그 전에 지워달라 어떤 거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좋은 고등학교 특목고 간다고 지워달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특성화고 안 됩니다. 안 지워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폭을 발생하지 않은 친구들은 학교폭력이라는 것은 정말 해서도 당해서도 안 된다. 바로바로 신고하는 게 최고다. 잊지 마시고요. 가해하려는 마음은 바로 사라지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정말 고생했는데요. 자, 인사공수 학교폭력 없는 즐거운 생활 1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께 인사 수고했습니다.